안녕하세요. 썰맘입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화장실을 안 껐어? 오늘도 장인어른 목소리가 집안을 갈라놓습니다. 불이 아니라 칼 같아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와도 고개 숙일 뿐이죠. 가족들 모두 눈만 피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박서방, 자네야? 눈에 불을 켜고 째려봅니다. 전 바로 튀어나옵니다. 훈련된 반사신경이죠. 장인어른, 전 아닐 겁니다. 저요,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능청 한 번 장인어른이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 박서방은 아니지? 그럼 누구야? 고개가 동서 쪽으로 돌아갑니다. 김서방, 자네인가? 동서 얼굴이 굳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다 아마 저인 것 같습니다. 머리를 긁적입니다. 그 순간 다시 경고다. 이 집에선 낭비는 죄야. 알겠나? 고함의 동서기가 쭉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장인어른 그런 분입니다. 낭비는 범죄, 변명은 사치. 저는요, 이제 적응했습니다. 근데 동서는 아직이네요. 얼굴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전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일찍 잃었습니다. 보험금이 조금 남았다고 들었죠. 하지만 그 돈 친척들이 다 빼돌렸습니다. 그땐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선명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 장례식장. 관 앞에서 친가 외가 서로 멱살 잡고 소리치던 그 장면. 돈 때문에요.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 아들 보험증권을 당신이 왜 가져가? 친할머니가 소리쳤고 외할아버지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내 딸 보험금도 거기 있잖아. 어디서 말 함부로 해? 여기 장례식장이야. 고함, 멱살, 울음. 장례식장이 아니라 전쟁터였죠. 어렸지만 그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어른들이 진짜 무섭다.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과만 남았죠. 저는 큰아빠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었어요. 눈치도 없이 또 다 먹네. 새끼가 입은 살아가지고. 밥 먹는 것조차 죄였습니다. 치킨 피자 시키는 날엔 너 방에서 나오지 마. 문 닫히는 소리, 비닐 뜯는 소리, 그리고 기어 들어오는 기름 냄새. 배는 비어있고 냄새는 방 안을 가득 메우고 배가 고파서 배가 아니라 속이 찢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조그만 애한테 그럴 수가 있죠? 고3 때였어요. 선생님이 대학 얘기를 꺼냈고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큰아빠, 저 대학... 말 끝나기도 전에 대학은 뭔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비웃더니 한마디. 돈이나 벌어 이놈아.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컨테이너로 나와 공사판을 돌았습니다. 몸은 죽어났지만 적어도 밥은 마음껏 먹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판에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배달통을 내려놓던 사람이 저를 뚫어지게 보더군요. 너 몇 살이냐? 20살입니다. 잠깐 침묵, 그리고 한마디. 우리 집에서 배달해볼 생각 없나? 사람이 하나가 안 나와서 말이지. 제가 반응 없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숙식 제공이다. 귀가 번쩍 뜨였죠. 다음 날부터 저는 장인어른 짜장면집에서 일했습니다. 잠자리 해결, 밥 해결. 그때의 저는 그게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은 그땐 몰랐죠. 장인어른은 솔직히 깐깐했습니다. 잔소리도 많았고 일할 땐 한치도 안 봐줬죠.
그렇게 썰면 손 다친다. 배달은 속도가 생명이다. 그런데요. 큰아빠 큰엄마한테 받던 구박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인어른은 먹는 걸 절대 안 아꼈어요. 더 먹어. 배고픈 얼굴 하지 마. 밥상에 반찬이 비면 말없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어요. 아빠! 그 순간 끝났습니다. 장인어른 딸 지금의 제 아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저랑은 사는 세계가 달랐거든요. 부모 살아계시고 대학 다니고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 저는 그냥 배달하는 놈. 그래서 마음에만 담고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장인어른이 눈치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가게 문 닫고 야, 맥주 한잔 하자. 치킨 한 마리가 도착했고 저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이거 한 마리로는 안 되겠네. 보쌈도 하나 시킬까? 고개가 자동으로 끄덕여졌죠. 보쌈이 오고 둘이 말없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냐?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잠깐 정적.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근데 참 잘 컸다. 툭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보쌈이 입에 가득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보더니 어이구 이놈아, 입안에 있는 거나 다 먹고 울어. 눈물 콧물 다 흘려놓고는 내가 아주 더러워서 못 보겠다. 휴지 던져주면서 툭 던지듯 말했죠. 무뚝뚝한데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정확히 아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디서 다쳤는지 얼마나 굶었는지 한 번에 알아보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저를 조금만 좋게 봐줘도 주변 시선은 늘 이랬습니다. 쟤 고아잖아. 고아가 뭐 그렇지. 그 말만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잘 컸다. 그 말을 해준 사람 장인어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였겠죠. 눈물도 콧물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도 안 나오는데 장인어른이 툭 던지듯 묻더군요. 길람아, 너 우리 은지 좋아하냐?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감히 사장님 따님을. 말이 꼬이자 장인어른이 갑자기 야, 네가 어디가 어때서? 등짝을 퍽 내리쳤습니다. 남자는 배포가 커야지 이놈아. 그리고 이어서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지?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사람 얼굴 보면 딱 보여. 너는 골고루 해서 먹고 살 팔자야.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지? 0부터 파고드는 거. 그 말에 기억이 확 올라왔습니다. 저 수학을 좋아했어요. 어려울수록 끝까지 파고드는 게 이상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나쁘지 않았죠. 근데 시험 끝나면 고아 주제에 어떻게 나보다 잘 봐? 야, 너 컨닝했지? 애들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도 저를 의심했어요. 집에서 공부하려고 불 켜놓으면 큰엄마가 소리쳤습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야? 가르칠 돈도 없어. 전기세 아까우니까 잠이나 자. 그래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 저는 고개 숙이고 말했죠. 문제 푸는 건 좋아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에요. 그때 장인어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구나. 사람은 배워야 한다. 그래야 살면서 무시 안 당한다. 잠깐 숨을 고르시더니 앞으로 배달 하루에 하나 줄인다.
그 시간에 학교 다녀. 제가 놀라 쳐다보자 나머지는 내가 메꾼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은지한테 물어봐. 내가 얘기해 둘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처음으로 제 인생에 길이 생긴 기분이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제 등을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냐 이놈아? 공부는 힘든 거다. 하지만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보지 않는다. 며칠 뒤 일이 일찍 끝나면 장인어른 말씀대로 학원에 다녔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다 코피를 쏟은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죠. 길람아, 오늘은 나랑 좀 가자. 한의원에 도착하자 장인어른이 한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너무 피곤합니다. 제일로 좋은 약 지어주세요. 나오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걱정 마라. 월급에서 깔 거다. 그리고 고깃집으로 들어가며 말씀하셨죠. 오늘은 몸보신이다. 많이 먹어라. 장인어른은 고기 한 점도 제대로 안 드시고 계속 제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셨습니다. 힘내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 여기 고기 많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어른이 주는 사랑이구나. 대학 합격 후에도 장인어른은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만 해라. 어떻게든 성공해라. 내가 얼굴 보면 안다. 군대에 있을 때도 면회를 오셨고 제 아내도 함께 데려오셨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늘 말씀하셨어요.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나보다 약한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가게에 오는 아이들, 특히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공짜로 많이 주셨죠. 아이들이 자존심 상할까봐 눈치까지 살피면서 말이에요. 그때 한 7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옷은 허름하고 돈도 없었죠. 아이는 짜장면 반만 먹고 더 먹지 않았어요. 눈치만 살피고 있는 아이를 장인어른은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왜 더 안 먹어? 얼른 다 먹어. 아저씨가 포장 하나 더 해줄 테니까. 알고 보니 아이는 밥만 먹고 나머지는 몸이 안 좋은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려던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아이 마음을 정확히 아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장인어른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장인어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실제로 장인어른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짜장면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기저기 후원도 아끼지 않으셨죠. 한 번도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저도 그런 장인어른을 따라 배우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일손이 부족해서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큰아버지였습니다. 너 짜장면집 종업원 되냐? 그래도 내 주제.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그리고 여기 간짜장 좀 하나 갖다 줘라. 라며 주문까지 하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조카로서 안부 정도는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 집안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 장인어른이 갑자기 큰아버지 앞으로 다가가며 물으셨어요. 누구신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큰아버지세요. 아이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리 사위 키워주신 분인가 보군요.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큰아버지는 순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예? 하고 짧게 물었어요. 장인어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예, 우리 귀한 사위이지요. 공휴일에는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도 굳이 와서 도와주네요. 큰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말이죠. 그러더니 장인어른이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땡땡 회사 알점, 거기 팀장입니다. 그 말을 듣던 큰아버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덜컥 떨어뜨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큰 회사를 들어가냐?
장인어른 표정은 굳건했습니다. 니까지 거라니요? 다음부터 우리 귀한 사이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큰아버지는 순간 얼굴이 굳어 먹던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놀라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 큰아버지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네 얘기 듣고 보니 잘 됐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회사랑 거래 좀 해보면 좋겠어서. 네가 힘 좀 써주면 좋겠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냐? 능글맞게 웃으며 부탁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미 거래하는 업체를 내보내라는 말씀인가요? 그럴 순 없죠. 지금 거래하는 업체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큰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좀 부탁하마. 우리가 전 재산이 거기 있는데 지금 힘이 들어서 그러네. 너랑 나랑은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 아니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우리 부모님 보험금도 다 가져다 쓰고 멱살까지 잡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람 밥줄 끊어서 자기 투자 살리자고 하다니요. 저는 큰아버지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왜 제가 그래야 하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눈치 보게 한 당신들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울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던 큰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내가 다 키워줬는데 뭐가 어쩌고? 하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장인어른이 순식간에 달려오셨어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때려? 큰 소리로 외치며 큰아버지의 멱살을 움켜잡고 힘껏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큰아버지는 쌍욕을 퍼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주 잘했다. 사람이 가끔은 할 말 다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내 속이 다 후련하네. 내가 뭘 했냐? 성공하면 아무도 더 못 건드린다고 했지. 앞으로도 당당히 살아라. 살면서 뺨을 맞고도 이렇게 시원하게 일이 풀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사촌형이 운영하는 회사를 확인해 보았어요. 엉망진창이더군요.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으니 잘 될 리가 없었죠. 그걸 보면서 왜 그토록 어이없고 답답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울분과 서러움이 그 순간 비로소 조금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장인어른은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가 오히려 정겹고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장인 장모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는 항상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